네, 안녕하세요. 제가 21년에 아토피가 재발을 하고 지금까지 치료를 하면서 완치자분들 후기를 보면서 따라한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는데요. 그래서 저번에는 완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아토피 안 좋은 음식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었었고, 오늘은 생활관리에 대해서 제 경험과 함께 말씀드려보려고 해요.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, 많은 분들께서 이제 아토피는 음식 관리뿐만 아니라 생활, 수면 등 다양한 내 몸 안과 밖에 전반적인 걸 관리해야 나을 수 있다 라고 말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지난 음식 관리 영상에 더해서 오늘 내용도 참고하시면 아토피 치료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총 5가지고요. 이거를 두 카테고리로 나눠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이 심하다라는 말을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스테로이드는 안 좋은 약이구나 라고 인식하기가 쉬운데요. 근데 지금 당장 염증이 엄청나게 심한 상태에는 일시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. 사실 스테로이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스테로이드 증상 완화 효과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제 관리는 하지 않고 약에만 의존해서 이 피부염이 점점 만성화되는 게 문제인데요. 그래서 지금 당장 증상이 엄청나게 심하다면 스테로이드로 급한 불은 끄되 음식 관리, 생활 관리로 원인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약을 한번 써서 깨끗해졌다고 다 나았다고 생각해서 이제 다시 술을 먹는다든지 다시 안 좋은 습관으로 돌아가면 다시 또 더 안 좋게 재발을 하기 때문에 이걸 반복하다 보면 만성화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아토피는 피부 장벽이 무너진 거고 그래서 그만큼 보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. 많이 들어보신 만큼 맞는 말이긴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100% 적용되는 건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본인 피부 상태에 맞게 보습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염증이 심한 상태에서 보습제를 바르면 더 가렵거나 더 따갑거나 할 때가 있는데요. 그래서 이때는 보습제 사용을 오히려 줄여야 됩니다. 그래서 먼저 본인의 상태를 점검하시고 그에 맞게 보습제를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부분에 대한 제 자세한 경험과 보습제 사용법을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거든요. 그래서 혹시나 지금 보습제를 아무리 발라도 차도가 없다, 오히려 더 심해졌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토피를 치료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긁지 마세요일 것 같아요. 그래서 긁으면 피부가 상처가 나서 피부 재생이 안 되고 또 염증도 악화되기 때문인데요. 그래서 조금이라도 상처가 안 나기 위해서 손톱을 바짝 자르고 그 다음에 요 사포 스틱이라고 하나요?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 이걸로 자른 부분을 맨들맨들하게 문지른 다음에 둥글게 만들어주면 혹시 긁더라도 자극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지금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손톱을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만큼 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저희 아토피원들은 밤에 따갑고 가려워서 긁느라 잠을 잘 못 자잖아요. 그래서 그만큼 항상 잠이 부족해서 피곤하고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증상도 악화되고 이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인데 그만큼 잠을 최대한 잘 자야 몸 건강, 정신 건강에도 이롭습니다. 그래서 조금이라도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들을 공유해 드리면 첫 번째 일단 일찍 눕기입니다. 사실 눈을 감고 있어도 가렵고 긁느라 잠에 들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돼서 굉장히 괴로운데 그래도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시각 정보가 차단이 돼서 몸이 휴식하는 느낌을 받고 그리고 수면을 준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. 그래서 나는 지금 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눈을 감고 조금 이 휴식하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셔서 물리적으로 좀 휴식하고 수면하는 시간을 늘리는 습관을 갖는 게 도움이 됩니다. 두 번째는 서큘레이터인데요. 이거는 쉽게 말해서 작은 선풍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기 잠잘 때 몸에 살랑살랑 바람을 불어주면 피부가 쾌적한 느낌을 받고 가려움도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가습기랑 제습기를 사용하는 건데 침실의 습도를 최적으로 맞춰서 자기 굉장히 편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라는 후기들도 되게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.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말처럼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저희는 몸이 아프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예민해져서
조금 점점 더 쉽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럴 때일수록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아토피 때문에 너무 괴롭지만 뭐 가기 싫은 회식은 빠질 수 있다라는 것처럼 좀 억지로라도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게 방법이 될 것 같고요. 또 여러분들마다 각자만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, 해소하는 방법이 있을 테니 그 방법들을 이용해서 스트레스를 자주자주, 제때제때 풀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바로 산책인데요. 산책을 해서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돼서 뭐 신체적으로 좋기도 하고 또 바깥에서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걷다 보면 고민거리, 생각도 정리가 잘 돼서 기분이 되게 좋아지고 상쾌해집니다. 정말 추천드리는데 요즘 날씨도 매우 춥고 또 밖에 나갈 상태가 아니신 분들도 계신다면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좀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 아토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생활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어떻게 보면 뻔하고 당연한 얘기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걸 알고 있는 거랑 실천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사소한 거라고 넘어가시지 마시고 실천하신다면 이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아토피 치료하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올해 마지막으로 요즘 연말이라 많이 바쁘고 행사도 많으실 텐데요. 이럴 때 음식 관리, 생활 관리 더 신경 써서 관리해서 다 같이 좀 더 건강하게 새해를 맞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좋은 하루 되세요.